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을 쉽게 풀어주는 베가스 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이야기의 베가스 풍류객입니다. 2019년 CES 디지털 리포트를 만드느라 시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매주 올려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2019년 CES 디지털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5대 핵심 트렌드 분석 및 유망 종목을 소개하고 있고요. 50페이지 정도 PDF를 만들었고 27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여기에는 5대 핵심 트렌드인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 담아냈고요. 구입은 ustuja.com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버슬립 투자 알트 구독자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매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팩트셋 어닝 인사이트에서 2월 1일 날 발행한 2018년 4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P 500 기업 중 46%인 23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고요. 여기서 70%의 기업들이 주당 순이익 즉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62%의 기업이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는 S&P 500 내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2018년 4분기 실적 성장률을 보면 12.4%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주의 경우에는 10.9%였는데 1.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예상 실적 성장률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2%였는데 12.4% 정도 예상을 하면서 0.2%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6개 섹터 모두 EPS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2019년 1, 4분기 실적 전망의 경우 42개 기업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33개 기업은 하향 조정을 했고 상향 조정한 기업은 9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2월 1일 기준이거든요. 12개월 선행 PER의 경우 15.7배, 이 15.7배는 5년 평균 16.4배보다는 낮고 10년 평균 14.6배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S&P 500의 경우 1개월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7.94%의 상승을 보였어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이게 S&P 500 포워드 12개월 PER 레시오라고 현재 딱 중간에 와 있죠. 녹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의 사이에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서 관망을 해야겠죠. 이전 12월 달에 10년 평균치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제가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각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서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는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한 차례 쉬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실적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팩트셋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8년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미스를 기록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텍사스에 기반을 둔 정유업체인 발레로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87.6%,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40.4%, 미국 1위 정유업체인 엑슨모빌의 경우 39.8%, 미국 신용카드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 29.1%, 스트리밍 컨텐츠 업체인 넷플릭스가 26.9%, 그 외의 기업들은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게 2018년 4분기 어닝 미스를 기록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 실적이 하향된 기업의 경우 구리광산업체죠. 프리폴트 맥모란이 마이너스 39%,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이 마이너스 38.4%, 주택건설업체인 폴트그룹이 마이너스 23.9%, 그리고 항공기라든지 각종 헬스케어 장비를 만드는 제네럴 일렉트릭 G라고 하죠. G가 마이너스 21.7%,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인 캐피탈원 파이낸셜이 마이너스 21.6%, 마카오와 미국 라스베가스의 호텔 및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윈 리조트의 경우 마이너스 20.2%. 그 이외의 기업들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S&P 500 섹터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 섹터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플러스 3.17%, 필수 소비재의 경우 플러스 2.94%, 부동산 리츠의 경우 2.88%, 그리고 산업재의 경우 플러스 2.58%,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경우 2.36%, 유틸리티의 경우 2.25%, 헬스케어의 경우 2.05%. 반면에 시장 수익률을 하회한 섹터를 살펴보면 IT가 그래도 상승은 했어요. 플러스 1.05%, 소재업종의 경우 플러스 0.84%, 그리고 금융업종의 경우 플러스 0.11%,
0.11%. 자유소비자의 경우 나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마이너스라고 보기에도 좀 크진 않네요. 마이너스 0.11%. 일주일간 S&P 500의 수익률은 플러스 1.57%로 마감이 됐어. 기준은 이제 2월 1일 기준입니다. 일단 다음 주 살펴볼 경제지표 발표와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경우 공장 주문이 11월 공장 주문이에요.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이 됐는데 오전 10시 동부 시간으로 나오고요. 차량 판매의 경우 12월 달과 1월 달 같이 나와요. 이것도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서 같이 나오게 되고, 여기 지표 중에 공장 주문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통계청에서 89개 산업군을 대표하는 4천여 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달 4가지, 즉 신규 주문, 수주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수주 잔량, 그리고 제품 출하가 어떻게 되는지,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해요. 2개월 정도 후행이지만 그래도 나름 미국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죠. 공장이 뭐예요? 각종 원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설비와 노동력을 투하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현재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공장 주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에 미국 상무부 산하에 경제 분석국이 있어요. 여기서 차량 판매 보고서를 발행을 하는데 국내와 수입 차량 판매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해요. 국내의 경우는 북미 자유협정인 나프타 협정에 의해 가지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국내로 잡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 수입 차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총 무게 14,000파운드, 6,300kg의 미니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승용차 및 경량 트럭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차량 판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구재라는 게 이제 오래 쓰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구재 소비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각종 사업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구재 소비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이유는 소비자들이 차량과 트럭을 구매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요. 이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돈이 돌고 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향후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리고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의 한 일부분이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차도 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보통 보면 한 10년 단위가 되잖아요. 차량은. 때문에 차를 바꿔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판매 증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변곡점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2009년 금융위기 왔을 때 보면 차량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차량 판매가 늘어난다는 건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 이걸 잘 아시고 이런 지표들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은 가시카리 연준위원이 연설이 있고 2월 4일에는 메스트 연준위원이 연설이 있습니다. 화요일 2월 5일에는 PMI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2월 6일에는 이것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됐죠. 11월 무역 수지가 오전 8시 미동부 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이날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할 건데 FOMC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이 오후 7시 미 동부 시간으로 있고요. 콜스 부의장의 연설도 이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 2월 7일의 경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전 8시 30분 미동부 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제임스 블라드 연준위원 발언도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와 주요 이슈는 없고요. 주요 이슈 중에 한번 살펴볼 게,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전국 교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과 아울러서 Q&A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2월 6일 미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연준위원들 발언 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미 동부 시간 오후 9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내 국정연설이 있어요. State of the Union이라고 줄여서 소트라고 하는데,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 주제의 경우에는 우리 트럼프 형님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위대한 거. great 이거 좋아하시는데 choosing greatness 위대함을 선택하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2차 북미회담의 날짜, 장소 등의 이제 세부적인 게 공개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향후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할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첨예하게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이민 문제, 국경 장벽 문제, 이것도 어떻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IS 격퇴라든지 베네수엘라 정국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수혜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국정연설은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킹할 팔을 보다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S&P 500이 소투 즉 트럼프 국정연설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변하는지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S&P 500이 소투 후에 17년간의 주가를 비교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국정연설 후에 다음 날은 S&P 500이 6번 하락을 했고 11번 상승을 했어. 그리고 국정연설 후 다음 주에는 11번 하락을 했고 6번 상승을 했어요. 국정연설이 있은 후 한 달 뒤에는 4번 하락을 하고 13번이 상승을 했어요.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에 근거하면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 다음 주에 매수하면 다음 달 수익률은 좋았다는 걸 일단은 확률적으로 높다는 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트럼프의 국정연설 다음 날에는 S&P 500 지수가 플러스 0.05% 상승을 했다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말이 나오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현재 베네수엘라 정국인데 베네수엘라 정국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리마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리마 그룹은 2017년에 결성을 한 건데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지도가 잘 보이실 건데 14국의 논의체예요. 이 논의체가 캐나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을 가집니다. 2월 4일 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따라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 변동성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현재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조기 총선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상임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 제재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50빌리언을 투자를 하고 거기서 원유를 받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추이가 흘러가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내 각 정유사가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이 매일 평균적으로 보면 50만 배럴 정도가 돼요. 현재 이제 국영기업은 제재를 당한 상태죠. 그리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나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게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월요일 2월 4일의 경우 장전에 알렉시온, 크롤락스, 그리고 시스코, 이거 시스코 시스템즈가 아니고 음식료 유통업체인 시스코입니다. 사이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업체죠. 그리고 장후에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알파벳의 경우 현재 미국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빵 주식의 알파벳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 컴퓨터 하드 제작업체 시게이트, 모바일 게임 글루모바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화요일 2월 5일에는 장전에는 정유업체 BP체, 랄프로렌, 화장품업체 에스티라우더, 그리고 애플 밴드 업체인 루멘텀, 컨텐츠 업체인 바이어컴, 그리고 스냅,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후에는 중요한 게 이제 월트 디즈니, 게임 업체 EA, 애플 밴드 업체죠. 스카이웍스, 그리고 마이크로칩. 수요일 2월 6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장전에는 자동차 업체 GM,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제약업체 일라이릴리, 그리고 바이오 업체 레제리온, 보스턴 사이언티픽, IT 컨설팅 업체인 코코니전트. 장후에는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 그리고 카메라 업체인 고프로,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파이어라이, 모바일 게임 업체인 진가와 차량 반도체 1위 기업인 NXP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2월 7일에는 장전의 트위터, 음식 배달업체인 그럽헙, 담배업체인 필립 모리스, 음식 체인점 염브랜즈, 카디널 헬스, 던킨 도너츠 순으로 발표가 되고요. 장후에는 신발업체인 스케쳐스, 그리고 중요한 게 세계 1위 철강업체죠. 아르셀로미탈과 바닥재 업체인 모크, 장난감 업체인 마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2월 8일에는 장전에는 알루미늄 업체죠. 알코닉의 실적 발표가 있고 정유업체 필립스 66 그리고 장난감 업체인 헤즈브로와 증권 거래소인 CBOE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베미 팟빵과 베가스 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 유튜브 채널하고 팟빵 채널 연중무휴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습관동 떡볶이 세트 1월 이벤트 당첨자는 뺑뺑이 앱을 심하게 돌려서 나온 행운의 숫자는 10번, 1번, 7번이에요. JSK님하고 우아맘 그리고 소소테크맘이 당첨이 되셨으니까 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이름, 주소, 전번을 남겨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전자책이 발간이 됐어요. 이북으로 각 도서 제공업체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구입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베가스 풍류객의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소비자입니다.